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짠. 오늘 또 역시나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뭐 날마다 먹는 거니까요. 날마다 먹는 거 질리지도 않나 봐. 미친놈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어떻게 술을 날마다 먹지? 얼마 전에 몸살 났을 때 그때 이틀 말고는 술을 안 쉬었죠. 근데 지금 몸은 좀 거의 회복이 됐어요. 목이 없죠, 제가 지금. 그냥 머리도 엉망이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좀 오래된 근무 영상 다 지우고 최근 거 올리고 했더니 올릴 영상이 없더라고. 근데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죠. 카카오에 관해서 열심히 두드러 맞고 이래저래 막 이런저런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저번에 그 간담회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거기에서 나온 게 수수료를 대폭 낮추겠다, 그리고 새로운 가맹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가맹이 어떤 걸지 좀 감도 안 잡혔었는데 대충 윤곽은 나왔어요. 이게 100% 확실하다고는 못하겠는데,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 수수료를 저희가 지금 팁으로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20%를 카카오에 내고, 얼굴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잠깐만,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다. 잠시요. 목을 잘라놨더니 너무 이상해서 다시 목을 붙여넣었어요. 잘 붙어있네. 뭔 얘기까지 했더라? 뭐 수수료,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보면은 20%를 카카오에 내고 거기서 15%에서 17%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매출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보통 3%에서 5% 수수료를 지금까지 내왔던 거죠. 근데 그거를 2.8%로 이제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보면 그 간이과세, 일반과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매출을 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열심히 막 1,000만 원, 1,5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20%를 냈다가 돌려받는 15%에서 17%가 있잖아요. 이게 매출로 잡혀버렸대요. 그래서 나는 100%를 벌었는데 다시 돌려받아 버리니까 내 매출은 11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세 기준 맞추기도 참 까다롭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 뻥튀기 매출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지고 이제 수수료는 2.8%로 고정시키고, 새로운 가맹이 나온다 하길래 저는 뭐가 나올까 솔직히 상상도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가맹이래요. 뻥튀기 매출 없애고 수수료 2.8%로 고정하고, 이게 새로운 가맹이라 하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법인 기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택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좋은 변화죠. 혹시 알아요? 이번 주에 로또 돼서
바로 개인 택시 사가지고 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으면 개꿀이죠. 매출 15%, 17% 이득 보고 뻥튀기 매출이 없어졌으니까 과세에 맞추기도 쉽죠. 거기다가 수수료도 2.8%로 낮아졌고 좋은 거죠. 하지만 당장 우리한테는, 저희 같은 법인 기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들어보니까 뭐 랩핑이 없어진다, 광고를 부착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랩핑이 없어진다고? 랩핑이 없어지거나 간소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랩핑 이쁘거든요. 일단 짠. 솔직히 일반 중형 택시보다는 티블루 랩핑이 카카오 그림도 있고 저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더 좋아 보여. 깨끗해 보이고. 근데 새로운 가맹이 나오면서 옆에 랩핑을 없애거나 간소화시키고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그 광고비를 기사한테 준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일반 중형 택시들 옆에 막 병원이나 음식점 광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한 달에 몇만 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될 거라는 말도 있는데, 한 대에 몇십만 원씩 주고 몇백 대 몇천 대 하려면 얼마야? 30만 원 잡고 100대면 3천, 1000대면 3억인데. 이게 광고 효과가 꽤 좋긴 하죠. 다들 보니까. 광고비도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 중형을 해본 적도 없고 개인 택시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랩핑이 없어지거나 간소화가 되고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티블루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티블루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죠. 하지만 저희 법인 택시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돈은 사장이 가져갈 거니까 광고를 부착을 해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더라? 잠시만요. 그리고 또 그게 있었죠.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길빵에 대한 요금에도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티블루, 일반 중형분들 말고요. 일반 중형분들은 어차피 수수료를 안 냈으니까 티블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택시 타면 티블루 택시인지 일반 중형 택시인지 몰라요. 그림 그려져 있고 광고 붙어 있고 엄청나게 다른 디자인인데 그냥 카카오 불렀으니까 카카오 택시가 왔구나 생각을 하지, 내가 티블루 택시를 탔구나 이런 거 모른다고. 요즘 TV에 광고 되게 많이 나오더만요. 뭐, 뭐 행복한 운송수단이나 어찌나 어찌나 해가지고 TV 광고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 카카오에서 자기들 이미지를 좀 개선해보고 싶었는지. 근데 아직도 길빵에 대한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새로운 가맹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는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 봄이나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죠.
기왕 간담회를 하고 협상을 하고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합의를 했으면 저희 같은 법인 기사에 대한 뭔가 좀 나아지는 상생안도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저희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개인 택시를 하게 된다면 그 혜택을 보게 되니까 나쁜 합의는 아닌데 그런 거 있거든요. 현대 기아가 귀족 노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파업을 하거나 협상을 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뭐 연말 성과금을 한 1, 2천만 원씩 받아가니까 1, 2천만 원, 2, 3천만 원씩 가져가니까. 하지만 걔들도 자기들만 먹진 않아. 응? 자기들 먹을 거 다 먹고 뭐 부스러기든 뭐라도 도급업체나 협력업체들, 사회 협력업체 말고 사내에 있는 협력업체들, 비정규직들 조금씩 챙겨줘요. 아예 나 몰라라 하진 않아. 근데 지금 이번 간담회하고 결과 나온 거 보면 저희 같은 법인 기사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더라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수수료 낮췄죠. 매출 뻥튀기 없어졌죠. 광고 부착하죠. 새로운 가맹으로 이제 이전하죠. 또 뭐 있어? 이것들 누구한테 좋아요? 응? 개인 택시들 좋은 거예요. 법인 택시 회사 좋은 거고. 우리 같은 법인 기사들한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의죠. 또 얘기하다 보면 열받네. 솔직히 법인 기사들 중에 개인 택시로 가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옛날처럼 저 어릴 때처럼 뭐 5년 10년인가 10년인가 뭐 무사고로 법인을 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줬다 이런 것도 없잖아. 다 내 돈으로 사야 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울지 몰라도 가정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챙기다 보면 돈을 모아서 개인 택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자기 재산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이라도 하겠지만은 진짜 빈털터리에서 개인 택시 면허 살 돈, 차 살 돈 이런 걸 마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뭔 간담회 하고 합의를 하고 막 인터넷 뉴스 겁나 나오고 대단히 좋아진 것 같은데 다 개인 택시랑 법인 회사만 좋아지는 합의. 법인 기사들의 뭐가 좋아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하다못해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취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경유비 부과라든가 또 이번에 눈 올 때 말했던 악천후의 할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뭐 금전적인 게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늦게 나오는 사람들, 노쇼하는 사람들, 취소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웠으면 그나마 우리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만 그 혜택을 보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안이잖아요. 스트레스 줄이는 거. 뭐 5년, 10년 이상 택시를 하셨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스트레스에 무뎌진 거지. 근데 저는 이번에 카카오 간담회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뭐 수수료 낮추고 새 가맹 나오고 상생안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요. 자,
절반을 챙기고 절반을 버리느니 나머지 절반도 어느 정도 흉내내기로라도 챙기는 흉내라도 냈다면 박수를 쳐줬을 건데, 그냥 일반 법인 기사들은 나 몰라라 해버린 이런 합의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분이 나빠요. 모르죠. 제가 이번 주 로또 1등 돼가지고 개인 택시 갈지도. 그렇다고 해도 택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개인 택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게 아니잖아. 택시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모든 택시인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했어야죠. 이게 뭐야 이게. 개인 택시만 택시고 법인 택시 기사들은 뭐 개쓰레기요? 용역이요? 에휴,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씨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거라도 전달해 드리고 알고 계시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괜히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인상 쓰고 그랬는데, 길게 보면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거지만 솔직히 돈이 없어서 개인 택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돈 모으기가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일본에 우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본에 들어왔으면 언젠가는 한국에도 들어올 건데 제가 봐서는 쉽지 않아요. 빨라야 10년, 20년인데 진짜 누구 말대로 윤씨 아저씨가 일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막 엄청 추진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봐봐요. 카카오 때려버리고 은행 때려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하고 환장하고 막 대책 내놓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모자라도 대통령이라 파워가 있거든. 몰라 또 대통령이 우버 택시 들이자고 밀어버릴란가 지 사임하기 전에.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지지율을 올리려고 택시에 손을 들어줬죠. 택시 기사들의 손을. 근데 우버 들어오면 그거 말짱 꽝이거든.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게 추진이 돼버리면 개인 택시 분들이 난리 나요. 법인 택시 기사한테는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우버가 들어온다는 게 어쩌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지만은 아마 개인 택시 조합이나 그쪽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쉽지 않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버 택시 없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 몇 개 없을걸요? 거의 다 있을걸요? 뭐 외국인 택시기사를 쓰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힘들어. 뭐 동남아나 중국 택시기사가 운전한다고 해봐요. 범죄율도 올라갈 거고 범죄에 대한 좀 우려도 많을 거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될 거고. 외국인 택시기사가 들어오는 건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마 그때 되면 호출할 때 한국인 기사를 부를 거냐, 아니면 상관없이 부를 거냐, 아니면 외국인 기사를 부를 거냐, 이렇게 설정이 생길 거예요. 그럼 대부분
한국인 기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의사소통도 그렇고 범죄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또 냄새도 그렇고 냄새 이제 그 나라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는데 우버 택시가 들어온다는 것도 최소 1, 20년 이상 걸릴 것이고 별로 그런 것도 저는 신경 안 써요. 어찌됐든 오늘은 대단한 4개의 택시 대표들이 카카오랑 간담회로 한 후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반 시한부가 됐거든요. 뭐냐면 며칠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2024년 근로계약서 쓰게 회사 한번 들어오라고. 제가 요즘에 잘 안 들어가요. 전에는 한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이틀 3일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요즘엔 일주일 2주일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오르는 산학금에 대해 산학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고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렇게 말을 뱉었는데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생각도 그대로고 저는 올해까지만 30일까지만 일하려고요. 31일은 놀라고 혼자 놀든 누굴 만나든 이달 30일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고 일단 회사를 한번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저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지. 짠. 날마다 오늘만큼만 되면 일할 만한데 오늘 10시간에 29만원 벌었거든요. 어찌된 게 주말보다 평일이 장사가 더 잘 돼. 토요일에 눈 올 때 12시간 넘게 해가지고 32만원 벌었는데 오늘 10시간에 29만원 벌어버렸어. 이게 날마다 이렇게 벌이가 된다면 평균적으로 오늘 벌이 정도만 된다면 솔직히 29,000원 산학금 오르는 거 할만해요. 근데 잘 되는 날에 이 정도라 저는 22만 8천원의 산학금을 할 자신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요. 조만간 회사 들어가서 최종 시한부 판정 받고 나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 숙지하셨죠? 법인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젠가는 개인 택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기존 티블루를 하시던 분들이면 갈아타야 되거든. 새로 나오는 가맹으로. 또 새로 가맹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네. 일반 중형 모시는 분들 멤버십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쓰던 기능들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데 솔직히 유용한 기능이 별로 없죠. 수요지도 내 지역을 다 알아버리면 그 볼 일도 없고 뭐 부스트콜? 잘 뜨지도 않는 거. 몇 날 며칠 키고 다녔더니 한 번 뜨더라고.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죠. 어차피 그게 없어도 일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중형 하시던 분들은 이제
3만 몇천 원이라도 덜 나가겠네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 멤버십이라도 해야 콜 한 개라도 더 주지 않을까 하고 멤버십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 딱히 이용하는 기능도 없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일반 중형분들은 더 지출이 적어질 것이고, 법인 택시 회사나 개인 택시 가맹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수료도 적게 내고 매출도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많이 좋아졌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우리 법인 기사들에 대한 눈꼽만치의 혜택도 없는지 내 단체 대표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 씨발놈들아. 우리는 뭐 없는 사람들이냐? 유령이요? AI요?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 나오네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거 알려드리려고 켰어요. 하지만 모든 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는 거,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새로운 가맹이 나오는 시기라든지 어떻게 뭐가 바뀌고 이런 거라든지 100% 확정된 건 없어요. 예정은 돼 있고 예상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뿐이지.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그럼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힘이 된다는 거. 그럼 전 이만 술 처먹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뿅!